예, 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최동석 지점장입니다. 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발령이 안 나서 올해도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급도 하고 좋은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 11월, 12월 마감할 때 간병보험이랑 수술비 일당이 막 줄어든다라고 뉴스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티눈 제거 수술로 보험금을 자그마치 30억 원을 타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티눈 제거 그리고 굳은 살 제거를 수술로 이제 다 처리를 했는데 실손보험에서도 받아갔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정액형 수술비 담보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6년간에 걸쳐서 병원 20곳에서 3,933번의 냉동응고술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액형 수술비 보면은 뭐 한 적게는 20만원, 뭐 40만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5개 회사에다가 18개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토탈 몇 년, 6년 동안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약관만 보면은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만,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의도가 다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험사들이 주다가 이게 막 1억이 넘어가니까 1년 동안 청구한 게 1억이 넘어가니까 부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험사를 상대로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졌어요. 그래서 다 지급을 해줬는데 근데 그게 너무 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1년에 400회씩 이제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티눈이나 이 굳은 살 제거를 약하게 여러 번 이제 병원과 사실 짜고 쳤겠죠. 병원에 가서 약하게 여러 번 치료해달라라고 해서 이거를 1년에 막 몇 억씩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보험사가 역으로 다시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12억 정도가 무효 처리돼가지고 보험금 12억은 반환해라라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무효 판결이 나면은 냈던 보험료 돌려주고 받았던 보험금 돌려달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수술비가 도마 위에 올랐던 거고 금융당국에서는 보장금액 한도를 만들어라. 이제는 그 본인 부담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지급 못하도록 해라. 사실 말이 쉬운 거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실손도 가입한 게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의료수가 변동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사실 말이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자 어쨌든 실손보험 있으면은 가입 한도를 줄여라라고 가이드를 내리다 보니까 이거를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지켜는 그러니까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1월 1일 시작을 하면서 수술비랑 일당 관련한 한도가 이렇게 줄었어요. 일단은 기본 골자는 실손가입자, 미가입자 간에 가입금액 차등이 생겼고요. 업계 누적 한도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일단은 질병수술비는 증권한도 40만원, 업계 누적 한도 150만원. 원래 이게 업계 누적이 200이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해수술비는 증권한도 200만원에 업계 누적 한도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1인 실입원 일당은 실손 가입자랑 미가입자 차등이 생겼어요. 미가입자 60만원 동일하고요. 실손 가입자는 42만원, 그 70% 룰을 씌워가지고 60만원에 70%인 42만원만 가입 가능하게 이제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도 줄어드니 많이 좀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현행과 동일하게 갑니다. 요양병원 제외 20만원에 요양병원 5만원 합치면 25만원 되죠. 25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더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15만원, 3만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많을 건데 그분들 25만원까지 이제 7만원 더 업셀링은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업셀링 하는 게 아니라 갈아태우는 방향이 훨씬 나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22년도, 23년도에 간병일당 가입하신 분들 유병자 상품 중에 그 당시에 2년 전에 가장 저렴했던 유병자 보험은 355였어요. 355. 지금은 가장 싼 유병자 보험이 뭐다? 310이 나왔습니다. 자, 355랑 310이랑 가격 지수를 보면은 거의 한 20%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당 2년 전에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에 3만원
3호로 가입하신 분들 현재 시점에 병력만 없으셨다라면은 3텐텐으로 혹은 지금의 3호로 새로 가입하면은 그때 거보다 훨씬 쌉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각 회사들이요 지금 공격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인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담보만 놓고 봤을 때는 새로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호간병 종합 서비스도 또 지켜냈습니다. 실손 미가입자 10만원, 실손 가입자 7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이게 세트잖아요. 자, 새로 가입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독감 치료비는 업계 누적 한도가 이제 20만원으로, 자, 당사 한도가 20만원이고 업계 한도도 20이에요. 여러 회사 가입이 이제는 불가해졌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엄마들이 굉장히 애들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담보예요. 여러 회사에 한 1, 2만원짜리로 독감 치료비 가입해놓고요. 애가 독감 걸렸다고 하면 기뻐합니다. 거의 100만원씩 나오니까. 자, 근데 요게 이제 불가능해졌다. 자,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업계 누적 7천에서 5천으로 줄었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업계 한도 2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한 개 회사만 가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업계 누적이 축소가 됐어요. 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축소된 게 많은데요. 우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담보들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술비는 이게 사실 지난주까지 기준인데 질병 수술비 당사 누적, 당사 증권 한도 40, 업계 한도 150, 그리고 1호종 수술비는 합산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원래도 제외였고요. 종수술비 가입은 그냥 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질병수술비도 요 합산해서 빠져 있습니다. 자, 상해수술비는 대신에 종합병원, 상급병원은 합산이에요. 합산해서 200만원 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 각사별로 보면은 다음 주에 수술비 새로운 담보가 나올 겁니다. 자, 경증 제외 질병수술비라는 수술비가 나올 건데, 자,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 수술비 사단이 벌어진 이유가 아까 무슨 수술이었어요? 30억 타간 게? 티눈이었죠. 자, 그래서 티눈, 또 사마귀, 이런 수술 같지 않은 수술들, 그런 경증 수술들을 제외한 질병수술비 담보가 새롭게 출시가 될 겁니다. 그 수술비 나오기 전에 전체 질병 다 커버하는 올리스크 질병수술비 한도를 좀 높게 가입하시라고 지금 일주일만 딱 특판을 하는 거예요. 자, 합산 10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전체 질병수술비는 40, 그리고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한 질병수술비 60, 요렇게 40 더하기 60 해서 합산 100만원 가입이 현재 가능해요. 자, 그래서 지금 한도를 일시적으로 일주일만 늘려놓은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신담보 나오면은 요게 조금 이제 재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종합병원 질병수술비가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가 있는데, 그냥 일반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은 그냥 질병수술비만 나오겠죠. 근데 내가 종합병원급에서 수술 받았다, 그럼 두 군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세 군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풀로 다 가입하면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질병수술할 시에는 230만원 나오게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 설계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막 제외하고 빼라는 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우리 매니저님한테 그 질수 최대로 넣어달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합산 230이에요? 네, 상급병원까지 다 합칠 시에. 근데 최저보험료 3만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비만 넣어갖고는 또 안 들어가요. 이게 수술비는 저게 고리스크 담보라고 해갖고 온리 수술비만 넣어갖고는 또 이제 안 넘어가고 다른 담보랑 섞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타사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 DB 메리츠는 당사 누적 한도랑 업계 누적 한도를 똑같이 갔어요. 사실 이게 가이드라인에는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삼성과 KB는 이제 조금 다르게 당사 한도보다 업계 한도를 높게 좀 몰래 설정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슬그머니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막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업계 누적 150 한도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수술비 많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
일단 K 거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자, 수술비 누적은 손해보험사끼리만 합산을 해요. 생보사건은 안 보니까 손해보험사건만 보시고, 혹시 더 가입하고 싶다 생보사건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달에 주력을 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예요. 일단은 우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병자보험 신상품이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3NO 상품이 나왔고요. 요거 뭐 저희가 처음 만든 건 사실 아니에요. 모든 회사들이 지금 DB나 뭐 타사들이 이미 팔고 있는 그 상품인데 저희가 늦게 나온 대신에 보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왔고요. 자, 골든케어 간병보험이라는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노치원 담보, 자, 그런 담보 넣어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고요. 자, 바로 3NO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는 요 N이 0부터 6까지 들어갑니다. 즉 305부터 365까지를 이 3NO 상품 하나로 통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예전에 355, 335, 325 이런 상품들이 3NO라는 상품으로 이제 통합이 된 거고, 상품 라인업을 보면은 31010, 그 다음에 이제 355 같은 게 3NO로 들어갈 거고요. 이번 수술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 건강보험이 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3일 간편보험이라는 총 4가지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355, 335 이런 상품으로 하시려면은 3NO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 거기 들어가면은 305부터 365까지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납입 면제는 넣든 빼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3NO 상품의 장점은 뭐냐? 최대 6번 무사고 계약 전환이 가능해요. 자, 305부터 1, 2, 3, 4, 5, 6 총 6번 할인 전환이 가능하고요. 할인 전환할 때마다 4에서 15%씩 보험료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증리의 질환 700개 가장 많아요, 업권에서. 그리고 우리 데이케어 센터 지원금 LTC 담보들도 요 3NO 상품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자, 저희 할인 전환할 때마다 얼마씩 싸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남자 먼저 보면은 305 제일 비싼 보험이죠. 자, 305 보험일 때 17만 5천 원짜리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1년 동안 입원 수술 안내심이 없었다. 16만 4천 원으로 한 11,000원 정도가 6%가 빠지고요. 자, 1년 동안 또 무사고였어요. 325로 또 전환됩니다. 자, 325 갔더니 13만 원대로 내려가요. 거의 한 2만 한 5천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고요. 자, 쭉쭉쭉 1년마다 할인 받아서 가면은 최종적으로 10만 원까지 보험료가 17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로 떨어집니다. 자, 여자는 13만 원짜리가 7만 원짜리로 이렇게 보험료가 할인이 들어가요. 자, 물론 305였던 분이 365까지 6년 동안 무사고일 확률이 좀 희박하긴 하겠죠. 자, 그래서 한 2년만 할인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315였다가 325, 335 가면은 19% 거의 20%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16만 원짜리가 13만 원짜리로 보험료가 한 3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오텐텐 같은 그 상품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자, 저희가 365 병증 간편 플랜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보험료를 보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비싸겠죠. 숫자가 낮을수록 365가 가장 싸겠죠. 자, 근데 요 두 개 345, 355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그 345, 355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뭘로 가입이 가능하냐면은 365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꼼수예요, 꼼수. 345는 365보다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다, 싸다? 비싸야겠죠.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 그냥 한시적으로 365로 가입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 중에서 이번 수술 4년 넘었거나 혹은 5년 넘었다, 그러니까 4년만 넘었다 그러면은 365로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가입 담보라든가 뭐 한도, 인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회사에서 리플렛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소문이 나면은 타사에서 금감원에다가 신고를 해요. 신고하면은 또 이제 판매 중단되기 때문에 조용히 아름아름 판매를 해야 됩니다. 자, 무사고 전환은 오텐텐이랑 똑같이 배서 방식. 1년 지나면은 우리가 청약서 이렇게 들고 가서 무사고 사인 받아 오시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카톡에서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수가 없어요. 우리 수수료랑 시상에서 우리 유지보험료가 줄어들면 환수 발생하잖아요. 환수 발생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올해 저희 주력담보라고 지금 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2023년부터 계속 간병인 사용일당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영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삼성화재에 조금 밀렸어요. 근데 올해는 그 삼성 DB 다 때려잡기 위해서 70세까지의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료를 대폭 할인을 시켰습니다. 70세 기준으로 315 고지인데 4만원대 보험료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싸요. 자, 삼성이랑 보험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20에 요양 5만원 풀로 다 넣었어요. 70세 기준 355 상품인데, 자, 삼성이랑 KB입니다. 자, 삼성이 71,000원, KB가 62,000원 나요. 납입 면제 기본형일 때. 자, 근데 70세 남자가 매달 보험료 6만원 내는 게 사실 조금 부담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KB는 얼마까지 만들어 드리느냐? 4만원까지 만들어요. 자, 대신에 납입 면제는 빼야 됩니다. 남면 미적용형, 우리 암내심 진단 받으면은 남면된다. 이 조건을 빼면은 4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70세 남자. 자, 여자 볼게요. 납입 면제 기본형에서는 저희가 1,000원 비쌉니다. 자, 근데 남면을 뺐다. 그럼 만원이 더 싸요. 43,000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납입 면제 우리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타사는요, 납입 면제를 무조건 비싸게 넣으라고 강제를 하는데, 저희는 남면 빼면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315부터 365까지 보험료 비교한 건데, 납입 면제 기본형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게는 한 2,000원에서 많게는 한 9,000원 정도 더 싸요. 일단 삼성보다. 자, 근데 납입 면제 미적용형으로 갔다. 보험료가 거의 여기가 8만원, 여기 41,000원,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납입 면제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면을 빼면은 3, 4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굉장히 우리 큰 시장이니까 요거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삼성화재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감액이 없다. 자, 감액이 뭐냐면은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하고 1년 안에 보험금 청구 시에 몇 프로만 지급한다? 50% 지급한다. 20만원 가입했으면, 일당 20만원 가입했으면은 1년 안에 청구하면은 10만원만 준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근데 삼성 같은 경우 365 상품으로 한 경우에만 그 감액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 KB는 있다 없다? 다 없어요. 그냥 305부터 310까지 1년 안에 50% 감액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도 싼데, 이만큼 싼데 감액 조건도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가입하고 내일 네, 내일 해도 돼요. 이 먼저 것은 아니죠? 네. 요게 작년 10월인가부터 이렇게 됐어요. 365. 네. 10월. 저희가 아마 10월인가 그쯤부터 약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감액 없는 조건은 이제 작년 한 4분기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감액 없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성만 까기 미안하니까 타사도 다 볼게요. 삼성은 365만 감액이 없고요. DB는 310만 감액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이 붙어있다. 자, KB 메리츠만 감액이 없는데, 자, 근데 메리츠가 그러면은 어떤가 봤더니, 자, KB는 아까 305부터 365까지 무사고 전환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근데 메리츠는 할인이 안 돼요. 할인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죠. 자, 삼성은 315부터 5까지만 무사고 할인이 되고요. KB는 305부터 65까지 6번 할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입 금액도 좀 볼게요. 자, 메리츠가 감액 없는 거는 좋은데 가입 금액이 얼마밖에 안 된다? 315부터 345까지는 15만원에 3만원밖에 안 됩니다. KB는 315부터 310까지 다 20만원에 5만원 풀로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가격도 싸고 감액도 없고 가입 금액도 풀로 다 들어갑니다. 올해는 새로 하시는 분들도 간병인 사용일당 KB 넣어주시면 좋고요. 기존에 15만원에 3만원 가입하고 있는 분들 혹은 간병인 지원일당 가입하고 있는 분들, 어차피 그분들 메리츠는 뭐 10년 갱신형이고 KB는 3년 갱신이었거든요. 갱신 돌아오면은 보험료 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특히 갱신형 하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내가
나이 들어갖고 진짜 필요할 때 보험료가 되게 비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해두기를 바꿔주시는 거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새만기도 있는 거예요? 요건 비갱신 새만기죠, 요거는. 네, 간병인 사용일당 비갱신 새만기. 젊은 사람들은 한 50세 정도여도요, 비갱신 새만기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우리는 다 지원. 지원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신경갱신이지. 신년갱신. 네. 평생 보험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간병인 사용일당에서 이제 가족 간병이 된다 안 된다 좀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됩니다. 지금까지도 됐고요. 앞으로도 명확하게 됩니다. 대신 약관이 좀 변경이 됐어요. 자, 약관 변경된 내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보도자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겠다라고 금감원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이유가 뭐였냐? 보험 약관에 간병인의 정의가 모호했다라고 합니다. 즉, 케어네이션과 같은 우리 가족 간병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케어네이션과 같은 간병 플랫폼이 우리 약관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몇몇 보험사들이 부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면책을 시켰대요. 자, 그래서 그런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이제 약관에다가 명확하게 넣어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간병 서비스를 뭘 한다? 남용한다. 그러니까 굳이 간병인 필요 없는데 가족을 간병인으로 써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을 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런 가능성을 좀 방지를 하겠다. 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약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도 이제 간병인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케어네이션과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부지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제 간병인 사용했다라는 증빙 서류를 요청 가능하게 약관의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자, 원래 우리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 보면은 보험금 청구 서류가 뭐냐면은 일단 청구서, 그리고 진단서,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그리고 간병인 업체, 그 파견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간병인 썼다라는 그 확인지, 그 영수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더 추가가 됐어요. 실제 간병인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무조건이 아니에요. 의심이 되는 경우, 진짜 간병 활동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 간호 기록지라든가 간병 근무 일지 같은 증빙 서류를 더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항목이 약관에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서베이를 나가서 그 간병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핸드폰 위치 추적 기록까지 조회해서 열람할 수 있게 근거 조항들을 많이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가족 간병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보상 기준이 명확해졌다. 가족이든 남이든 뭐 형제든 뭐 친구든 정확하게 간병 활동을 했다라면은 보험금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3개월 고지 관련해서 전산화면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어차피 우리 매니저님이 알아서 해드릴 거지만 우리 좀 그 실력 향상 차원에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편보험, 우리 3회노 상품 가입할 때 앞에 있는 3개월 고지 헷갈리는 거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케이스별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2개월 전에 고혈압 최초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은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3개월 넘어야 가입 가능하고요. 자, 1년 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1개월 전에도 약 처방 받으러 또 갔다 왔다. 자, 이런 분들은 가입이 되겠죠? 약이 똑같으면 됩니다. 약이 더 센 걸로 바뀌었으면은 기다려야 돼요. 자, 몇 년째 지속적으로 무릎 주사 맞으러 다니고 있다. 혹은 뭐 도수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다. 이런 분들 가입이 됩니다. 통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다만 최초 무릎 관련한 진단이 3개월만 넘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1년 전에 허리 수술하고
매달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는 고객이 있어요.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됩니다. 자, 물리치료는 통원일 거잖아요. 어차피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허리 수술, 뭐 디스크 같은 허리 수술 한 것만 고지하면 됩니다. 경증이기 때문에 통과가 넘어갈 거예요. 자, 장기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고지 안 하셔도 됩니다. 최초 진단만 몇 개월, 3개월 넘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질병의 의심소견 받았고 추가 검사 받았더니 정상 나왔어요.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자, 동네 병원 내지는 건강검진 받았더니 의심소견 나와가지고 큰 병원 갔더니 괜찮대요. 자, 그러면은 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정 진단을 체크하시고 완치에다가는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동 통과됩니다. 자, 추가 검사, 재검사도 마찬가지. 정상 결과 나왔으면은 그냥 확정 진단, 완치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요.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그거가 3개월이 다 지나야 되는 거죠 지금. 안 지나도 3개월 돼요. 내에. 3개월 안에 있어도 됩니다. 네. 정상 나왔으면은 요렇게만 고지하시면은 3개월 안에 것도 다 통과가 돼요. 만약에 네. 저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 갔는데 혈압약을 해니까 혈압약을 탔어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건 새로운 진단을 받은 혈압약 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건 3개월. 3개월 넘어야 됩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질병 의심 소견 받고 새로운 질병 코드 받았다. 당연히 안 되죠. 3개월 넘어서 하셔야 되고요. 자,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은 좀 다릅니다. 위에 거랑 달라요. 자, 추가 검사를 받았더니 수술 필요 소견을 받고 추가 검사를 받았더니 정상이 나왔어요. 자, 정상이 나왔지만 고지하면은 통과되고 안 되고가 나뉩니다. 자, 경증 저희 다 여기 팝업 화면에 경증 질환 추가 고지 화면이 있는데 여기 700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통과됩니다. 질병의 확정 진단, 입원 또는 수술에 체크하시고 추가 고지 화면에서 경증 질환 해당하는 거 검색해가지고 고지하시면 통과돼요. 자, 근데 수술 필요 소견 받았던 게 경증이 아니라 뭐 다른 경증 외에 뭐 좀 무거운 질환이었다. 그러면은 가입 안 됩니다. 정상 결과를 받았을지라도 경증이 아니면은 3개월 기다렸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헷갈리시면은요, 여기다가 좀 대입을 해보시면은 웬만한 거는 해결이 될 것 같고, 애매한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보험,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전이암, 재발암도 보상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자, 제가 보상 사례를 넣어가지고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유병자 보험에서 3일 더 간편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자, 요거는 고지사항이 몇 개? 2개예요, 2개. 자, 3개월 고지하고요. 몇 년? 1이니까 1년 안에 입원, 수술 없었으면은 가입 가능합니다. 자, 뭐를 추가로 안 물어본다? 5년 안에 암, 뇌심, 뭐 협심증 이런 거를 안 물어보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마다 자, 암 걸렸던 분들이 있으면은 최근에 암 걸렸던 분들이 있으면은 3일 보험 임시로 거쳐가는 보험으로 가입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이암, 재발암도 보상을 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암 상품 보면은 우리 3호 가입했다고 쳐볼게요. 한 7년 전에 암 진단 받았다가 치료 다 끝나고 3, 5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암 진단비를 넣었습니다. 걷다가. 근데 전이암 혹은 재발암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암 진단비에서 보상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왜냐면은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안 나가요. 자, 새로운 2차성 원발암이 아닌 이상에는 안 나갑니다. 자, 근데 3일 보험은 그냥 암 진단비에서 전이 재발암을 보상을 해요. 자, 사례를 볼게요. 자, 2022년 7월 62년생 남성인데 2022년 7월에 위암을 원발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4일 동안 입원을 해서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직접 치료 종결, 직접 치료라 하면은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암세포를 모두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마다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가지고 이제 3일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암에 한번 걸려서 갔기 때문에 돈도 많이 깨지고 예,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고 찾아가지고 KB에 3일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00,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그리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암 수술비 이렇게 가입을 다 했습니다. 이게 2023년 12월에 1년 있다 가입을 한 거예요. 수술 끝나고. 자, 근데 이분이 9개월 만에 2024년 9월에 위암이 또 걸렸어요. 우리 이거 병력 조회 화면입니다. 22년 7월에 걸렸던 분이 24년 9월에 이 사이에 보험 가입을 한 거예요. 자, 또 위암이 걸렸어요. 재발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존 다른 사모 같은 상품 가입한 분은 보상이 안 나와요. 재발이기 때문에. 자, 근데 3일 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떻게 나갔다? 총 638만 원이 나갔습니다. 자, 일단은 가입한 지 1년 안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50% 감액 조건이 붙었어요. 아까 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했죠? 50%니까 500만 원. 그리고 암수술 200 가입했었죠? 감액 붙어서 100만 원. 그리고 암 입원 일당 3만 원 가입했었는데 아까 봤더니 19일 동안 입원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9 그러면은 얼마죠? 67만 원. 네, 57만 원. 57만 원에 50% 28만 5천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납입 면제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입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보험금을 600만 원 받고 납입 면제까지 받은. 예. 만약에 이분이 여기다가 아까 이게 8만 5천 원짜리였거든요. 여기다가 뇌심 진단비까지 뇌심 진단비 수술비 넣었으면은 정말 더 좋았겠죠. 그것까지 다 남면돼 버리니까. 자, 근데 어쨌든 1년도 안 돼가지고 보험금 600만 원 넘게 받고 남면까지 받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종종 꽤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저희 내부 공지사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암 관련 고지사항이 없는 간편보험의 암 진단 보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2023년 5월에 이렇게 공지가 됐어요. 자, 배경은 뭐냐? 2022년 말쯤에 금감원 정기감사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후속 조치로 보상 지침을 변경을 한 거예요. 자, 3개월 고지 그리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물어봤죠. 암 관련된 거는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암 관련 고지사항 없는 간편보험의 암 진단 보상 기준. 빨간 네모만 보면 됩니다. 가입 전에 암 진단, 원발암 진단 받았고 암 치료가 종결된 경우 그리고 나서 보장 개시 이후에 90일 이후에 재발암과 전이암은 두책 보상을 한다라는 소리고요. 잔여암, 잔존암은 면책입니다. 잔여암은 왜 면책이냐? 잔여암이라는 소리는 치료 종결이 아니라는 소리죠. 암이 남아있는 거니까. 고령자분들 보면은요, 암 진단을 받아도 수술 안 하는 케이스 꽤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까지 이제 면역력이 받쳐주지를 못하겠다 판단이 되면은 암 진단 받아도 그냥 냅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보상 안 되고요. 암 치료 종결되고 그리고 보험 가입한 다음에 재발암이나 전이암 다 보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위암 사례처럼. 자, 그렇게 암 걸렸던 분은 저희 3일 보험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케어 간병보험은 제가 플랜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옛날에 LTC 보험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환급률 플랜으로 저축성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순수 보장성, 그러니까 생보사는 여전히 저축성으로 고환급률을 내세워갖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손해보험사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플랜으로 보장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담보를 보면은 담보가 아니라 유치원이 이제 노치원으로 많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조선일보를 봤더니 10년 동안 유치원 283곳이 노치원으로. 자, 노치원이 뭔지 다들 들어보셨죠? 데이케어 센터라고 합니다. 그 낮 시간 혹은 보통 낮 시간에 유치원처럼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유치원 같은 곳이죠. 여기서 이제 뭐 색칠 놀이도 하시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노래도 하고. 네, 그렇죠. 노래도 하고. 자, 그런 시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게 공짜가 아니죠. 자, 물론 우리 LTC 등급 있죠. 우리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요. 가장 경미한 건 무슨 등급? 인지 지원 등급. 총 6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인지 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그러니까 초기 치매 환자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의 등급이고요. 요 등급만 받더라도 노치원에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 담보가 사실 이거 굉장히 심플하게 고객님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담보 딱 2개 들어갑니다. 골드케어 간편건강보험에 넣어도 되고요. 3회노에 넣어도 돼요. 자, 60세 남자 기준으로 데이케어 센터 급여 지원금 30만원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다 보상을 하고요. 재가급여 지원금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요거는 40만원 요렇게 들어가요. 자, 데이케어 센터는 재가급여의 일종입니다. 일종. 한 종류예요. 자, 데이케어 센터에 내가 하루라도 갔다. 그러면 그 달에는 7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재가급여, 시설급여라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 제도를 보면은, 자, 시설급여는 뭐냐면은 1, 2등급 받으신 비교적 좀 심각한 치매 환자분들이 노인요양시설 혹은 가정요양시설에 이제 입소하시는 자, 그런 거고요. 요담보도 있어요. 쌉니다, 요담보도. 자, 근데 재가급여가 우리가 보험금을 혜택을 받아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인지지원 등급부터 다 보상을 하는 거고요. 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복지용품, 뭐 휠체어, 또 이제 뭐 집에 그 전동 침대, 이런 것들. 발판. 그 대여나 뭐 구입 다 됩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 중요한 거는 이 데이케어 센터, 주야간 보호 센터도 재가급여의 일종이에요. 총 6가지가 있어요. 자, 6가지 중에서 뭐라도 하나를 하게 되면은 아까 요 담보 여기서 4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데이케어 센터를 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40, 요 담보에서 30, 합산 70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험료가 얼마? 50세 남자가 만원, 여자가 12,000원, 60세 남자 29,000원, 여자 37,000원. 조금이라도 좀 젊으실 때 가입을 해두면은 솔직히 월 10,000원이면은요 거의 거저죠. 운전자 보험이잖아요, 거의 가격이. 자, 미리 가입해두시면은 나중에 매달 이제 70씩 나올 수 있는 이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50세 여자 기준으로 12,000원 보험료 나오고요. 남자는 만원 정도. 55세는 남자 22,000원, 여자 28,000원. 60세 여자 22,000원, 남자는 한 19,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인지지원 등급부터 70만원 받아갈 수 있는 거의 연금 같은 거니까 요거는 대신에 한도가 이제 60세까지만 노한도가 들어가고요. 1세부터는 한도가 조금 줄어요. 30 가입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요게 30인 이유가 있어요. 그 주변에 혹시 뭐 부모님이나 주변에 혹시 치매 등급 받으셔가지고 노치원이나 뭐 제가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치원 가시는 분들, 예, 28만 원 정도. 그렇죠. 예, 본인 부담금이 그러니까 토탈 100만 원 나와요. 거기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70만 원 내주고 인지지원 등급 기준으로 내가 쓰는 돈이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인 거예요. 자, 70 받으면은 남겠죠. 굉장히 어디로 갔을 때 70을 준다는 거예요? 데이케어 센터에 갔을 때 데이케어 센터를 가면 70 나오는 거고요. 하루만 가도. 하루만 가도 네. 근데 하루만 가기가 하루만 못 쉽지 가요. 않은데. 그렇죠. 하루만 못 갑니다. 왜냐면 데이케어 센터가 거기 영리시설이기 때문에 한 달 뭐 20일 이상 와야 되고 그래야지 받아줍니다. 거기 안 가고 뭐 제가 있으면 40만 주. 40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딱 치매만 해당되는 거예요? 치매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치매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에 궁금해서. 네, 치매 등급. 어디서 치매라고 써있어요? 치매는 된다고? 아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치매라는 말이 써 있는 게 아니라요. 요 등급을 받아야 돼요 일단. 아니, 네, 그러니까 장기요. 치매 아니라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치매라고.
집 치매만 되냐고 하죠. 치매 환자로서 이렇게 네. 되는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인 거고 네. 4등급부터는 치매 아닌 사람들도 되는 거예요. 저기 치매 환자로서 5등급부터는 치매 환자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5등급은 치매, 등급. 치매 등급이에요. 네, 네. 네, 4등급부터는 그렇죠. 등급. 이제 또 다른 것도 다 포함이고요.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가 필수입니다. 우리 알츠하이머가 필수예요. 그거에 궁금했거든요. 치매만 되는데 다른 것도 아, 등급 받을 수 있나? 4등급부터 다 되는데 이제 일단 연세가 치매 많은 건 등급부터 된다라고. 그것부터 된다라고 보시면 몸이 건강해도 치매가 있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담보는 아까 궁금해하셔가지고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이게 오텐텐만 들어갑니다. 오텐텐 표준체 유병자는 가입 못해요. 건강한 젊은 사람만 가입 가능한 거고요. 고혈압 진단비 그리고 고지혈증 진단비 두 가지예요. 자, 경증, 중등증, 중증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혈압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혈압이 좀 들쭉날쭉 하는데 어쨌든 수축기 혈압이 최대 그 혈압이 이제 160 넘어가면은 중등증이에요. 요거 받으면은 1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 방에 중등증 받았다 그러면은 앞에 것까지 같이 나와요. 50 더하기 100, 150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몇 년 있다가 혈압이 180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200만 원 마저 나옵니다. 합산이 150만 원 빼고 나오는 거예요? 200만 그렇죠. 원 200만 원만 나오겠죠. 앞에 받은 거 빼고. 앞에 건 별도고 네, 앞에 거 빼는 거고. 200만 원. 그럼 그렇죠. 총 350만 원. 350. 혈압이 계속 높아진다 관리가 안 되면은 약 먹으면 대부분 이거는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요 병원에서 특기서랍 이거 확인서를 하기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고 이 정도 되면 위험하니까 약을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요거 찍었으면은 요거 나오는 거예요. 요거 찍었으면은 그 서류가 병원에서 그렇죠. 그거 받으면 돼요. 받았다는 서류. 네. 누가 180 나들 때 근데 죽게 생겼는데 아니, 나는 일단은 아니야, 한번 혈압이 찍고 180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건 있지. 나와요. 처방을 해주죠. 그렇죠. 180 나오면 약을 주겠죠. 180만 돼도 약 먹어버린 빨리 가서 먹어버리는데 그거는 50만 원. 아까 50만 원. 100발줄라. 자, 고지혈증도 있어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질병 코드가 278 코드고요. 요거는 저밀도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 경증, 중등증, 중증 50, 100, 20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1년 안에 청구하면은 10%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미리 가입하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거. 1월 달이 딱 좋겠죠? 자, 이거 활용 많이 해주시고요. 경증 건너뛰면은 이제 앞에 거까지 같이 나오는 거 똑같고요. 자, 보험료가 얼마 정도냐면은 자, 남자 40살 남자 20년나 100세 만기 10년 건강체 기준으로 15,000원 나오고 그리고 여자는 13,000원 나옵니다. 자,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여기 경증을 보험료를 줄이세요. 여기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경증 50만 원이 제일 비쌉니다. 요거 그냥 줄이셔도 돼요. 세트긴 세트인데 가입 금액은 줄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시상 2월 시상 150%에다가 이번 주 가동 시상 100% 그리고 보종 시상 100% 또 있습니다. 간편, 종합형, 골든케어 우리 LTC 합산하면 200% 될 거고요. 자, 1, 2월 주차 연속 가동 시상도 있어요. 이번 주부터 말일까지 10만원 이상 가동하시고 다음 달 16일까지 10만원 가동하시면은 최대 300% 멤버스 시상은 1, 2, 3월 3개월 연속으로 20, 20, 20 하시면은 60만원 나가는 이런 시상까지 있으니까 요 구간 금액 10만원 단위 잘 맞춰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이 마감이 다음 달이 끝인 거 아시죠? 1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1월 마감일은 31일 하루인데 그때 고객님들이 대부분 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감일은 다음 주가 끝이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1월 마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